뉴런은 이렇게 가운데 신경세포체가 존재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이거를 가지돌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돌기랑 여기서 쭉 이어진 이 축삭돌기가 존재를 해요. 네, 이거 뭐라고요? 거기는? 가지돌기. 그리고 여기가 신경세포체. 그리고 여기가 축삭돌기다. 그래서 이 신경이 이제 신경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면 먼저 이 가지돌기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삐죽삐죽. 여기서도 이 부분이 가지돌기가 되겠죠?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여기서 나오는 이 자극을 이렇게 수용하는 역할을 해요. 가지돌기가. 그래서 가지돌기의 역할은 자극 수용.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신경세포체인데, 신경세포체는 여기에서 핵,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과 같이 이 생명 활동을 하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생명 활동을 하고, 여기서는 생명 활동하는, 예를 들어 물질 대사 이런 거 있겠죠. 물질 대사 같은 거. 자, 그러면 축삭돌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자극을 여기에서 딱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이 자극이 한 뉴런 안에서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신경을 타고 흘러서 이 자극이 여기로 전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 받은 자극을 이렇게 쭉 전달합니다. 그래서 축삭돌기는 지금 자극이 이렇게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하죠. 그래서 자극이 이동하는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뉴런이 있는데, 뉴런의 종류가 하나는 이거고, 이렇게 하나는 이 축삭돌기 부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민마리집 신경 있고, 다른 하나는 마리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다른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개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마리집이 존재를 하는 마리집 신경이 되겠죠. 마리집 신경이다. 이렇게 뉴런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마리집을 자세하게 봐보면 이 마리집은 어떠한, 여기에 지금 슈만 세포라고 하는 세포거든요. 슈만 세포. 이 슈만 세포가 이 축삭돌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돌돌돌돌돌돌. 그래서 돌돌 말려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리집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슈만 세포가 감싸고 있는 빨간색 마리집이다, 이게. 그래서 이 마리집은 특성이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자극을 딱 주면은, 자극을 딱 줬을 때 이 흥분이 이렇게 전도가 됐었죠. 흥분 이동. 근데 이 마리집은 절연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절연체예요. 절연체.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흥분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류가 통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딱 자극을 주면은 이 부분은 전류가 안 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원래는 자극을 줬을 때 이렇게 쭉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이동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흥분의 전도에서 도약 전도라고 이름이 붙는 거예요. 도약 전도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성한 신경이, 이 흥분이 통하니까, 흐르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랑비의 결절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랑비의 결절.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마리집 신경이랑 민마리집 신경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민마리집 신경은 흥분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고 이 마리집 신경은 무슨 전도라고 했죠? 도약 전도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빠르게 되는 거예요. 마리집 신경이. 얘가 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이 민마리집 신경은 마리집 신경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개념을 알아두고 이제 운동 뉴런, 연합 뉴런, 감각 뉴런 이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그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앞에 나올 텐데 이 감각기관에는 뭐가 있었죠? 피부, 눈 이런 거 있죠? 이 감각기관이랑 중추랑을 연결해주는 뉴런이 감각 뉴런이었죠, 얘가. 얘가 감각 뉴런이었고 우리 여기 반응 기관이랑 중추랑 또 연결이 돼야 되겠죠? 반응을 전달해야 되니까. 반응 기관, 예를 들어 근육, 전력과 연결해주는 이 뉴런을 우리는 운동 뉴런이다 라고 했었어요. 운동 뉴런. 그러면 이 감각 뉴런은 여기에서 감각 뉴런과 일자로 그려야 됩니다. 감각 뉴런과 이 운동 뉴런 사이를 이어주는 연합 뉴런이 또 존재를 했죠. 그래서 얘가 감각 뉴런이 되는 거고 얘는 연합 뉴런 그리고 얘는 운동 뉴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은 이제 마리질이 존재하는 마리질 신경이에요. 얘는 마리질 신경. 그리고 연합 뉴런은 마리질이 존재하지 않는 미마리질 신경이다. 우리 감각 뉴런은 또 어떤 걸로 불렀어요, 말을? 구심성 뉴런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구심성 뉴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얘는 구심성 뉴런이고 운동 뉴런은 원심성 뉴런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리집 신경은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감각을 자극을 딱 주면은 여기에서 도약 전도가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감각 뉴런에서는 연합 뉴런보다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전도의 속도가. 연합 뉴런에서는 이렇게 쭉 흐르고 이게 다시 운동 뉴런으로 전달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도약 전도가 일어나니까 이것도 속도가 빠른 상태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뉴런의 기본 구조였고 그 뒤에 전도랑 전달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보면은 전도와 전달. 우리 전도는 이제 한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그리고 이 전달은 두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자극을 줬을 때 이게 여기로도 흥분이 흐르고 이 오른쪽으로도 흘렀죠. 이게 과정을 지금 전도라고 하는 거고 한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흥분이 쭉 흘러가지고 이 다른 뉴런으로 전달이 되겠죠. 이 과정을 지금 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달은 우리 이거 뭐였어요? 여기는 축삭돌기였죠. 축삭돌기에서 여기는 가지돌기죠. 가지돌기 방향으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로 이 방향으로는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게 전도는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게 지금 꽉이 없어서 글씨가 너무 이상했었을 때 양방향으로 일어나고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라는 걸 알아둬요. 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성질이다. 그리고 이제 전도는 이 흥분이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전기적 신호를 가져요. 전류가 흐를 때 흥분이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도가 전기적 신호를 띠고 이제 뒤에서 전달해서 배울 건데 이게 다른 뉴런으로 전달이 될 때 이 끝에서 흥분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전달은 화학적 신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랑 전달의 특징. 그래서 이 전도랑 전달 비교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부분을 먼저 배울 건데, 전도. 먼저 이 뉴런을 어디다가 하지? 여기다 할거든요. 이 뉴런을 딱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이 뉴런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줘요. 안.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게 있죠. 여기 부분을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한 뉴런에서는 일단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죠. 이 뉴런은. 그때는 평온한 상태. 자극을 받지 않은 붕득 상태라고 해줄 수 있어요. 어디다 쓰지? 여기서는 자극이 없을 때 평온한 상태. 그리고 붕득 상태나 이 붕득 상태라는 거는 또 극이 분리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극 이렇게. 그게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 하면은 이 안에는 우리 이제 막 단백질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 막 단백질은 음전하를 띄어요. 음전하. 그리고 또 안에 이제 K 플러스라고 하는 칼륨 이온이 이제 존재를 해요. 칼륨 이온. 그리고 밖에는 나트륨 이온이 항상 많은 상태를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막 단백질은 음전하를 띈다고 했죠. 그래서 칼륨 이온이 여기에 아무리 많아도 이 막 단백질의 음전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전하를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전하는 음전하를 띠고 이 밖에 있는 전하는 안보다는 양전하를 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밖은 양전하를 띠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극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극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근데 여기 잘 보여요 지금? 여기에는 먼저 칼륨 펌프랑 아니 칼륨 통로랑 이게 칼륨 통로라고 하고 또 나트륨 통로가 존재를 해요. 무슨 색으로 하지? 파란색. 여기가 나트륨 통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펌프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분극 상태라고 했죠. 분극. 여기 옆에서 보면은 첫 번째 분극 상태. 이때는 항상 이게 확대한 상태인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 안에가 무슨 전하를 띈다고 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밖이 플러스 전하를 띄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극을 받으면은 딱 자극을 줬어요. 근데 이 자극은 항상 역치 이상의 자극이어야 돼요. 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뭐 친구를 이렇게 딱 때렸을 때 먼저 이렇게 살짝 때리면은 이거 자극을 받은 느낌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자극을 줘야지만 이 흥분이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는 걸로. 그래서 자극을 딱 줬을 때 이 안에는 항상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다고 했죠. 밖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고 이 성질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고. 근데 여기에서 딱 자극을 주면은 여기에 있는 이 나트륨 통로 보이죠? 이 나트륨 통로가 이제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점점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안에 있는 게 플러스 양전하를 띠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자극을 준 뭔가 너무 좁은데? 탈북은 상태에서는 안에 있는 전하가 이제 양전하로 바뀌게 돼요. 그럼 밖은 상대적으로 어떤 전하를 띄워야 되겠어요? 음전하를 띄워줘야 되겠죠. 밖은 음전하를 띈다. 근데 여기 있는 칼륨 나트륨의 농도는 바뀐다고 했어요? 안 바뀐다 했어요? 농도는 바뀌겠지만 이 어떤 게 제일 많은지에 대한 성질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항상 그대로 나트륨 이온이 제일 많은 상태고 많은 칼륨 이온이 제일 많은 상태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나트륨 통로가 열렸죠. 근데 우리 여기에는 뭐가 존재한다 했죠? 이게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옆에서 이 펌프가 계속 작동을 해요. 얘는 분극, 탈분극 그리고 그 다음에 재분극까지 할 건데 이 세 가지 때 모두 항상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에서는 칼륨 이온을 다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여보내고 여기에서 나트륨 이온은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줘요. 그럼 밖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농도가 계속 많아지게 되겠죠. 이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제 탈분극 상태에서는 분극에서 자극을 받아서 탈분극이 됐으니까 표까지 같이 말할까? 여기서는 우리 휴지전이라고 하거든요. 휴지전이. 휴지전이가 마이너스 70이에요. 근데 자극을 딱 주면은 이건 어디 보면 되냐면 여기 옆에 뉴런이 자극을 받았을 때 14페이지 보이죠? 그 부분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이 휴지선이랑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막전이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자극을 받지 않은 이 분극 상태의 막전이 값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70이다. 막전이 값이. 근데 여기서 자극을 받으면 이제 탈분극 상태가 되는 거죠. 탈분극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활동 전이가 플러스 100이 돼요. 플러스 100. 그러면 마이너스 70에서 지금 100만큼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게 양전하를 끼니까. 그러면 이때의 막전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100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플러스 30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Q가 원래 시작이 마이너스 70에서 했죠. 여기 분필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마이너스 70에서 시작을 하고 이게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 100만큼. 그러면 마이너스 70이었다가 플러스 30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시 지나면 재분극 상태가 돼요. 재분극 상태일 때는 다시 점점 분극인 상태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안에 있는 전하가 음전하가 되고 밖이 양전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탈분극에서 재분극으로 갈 때는 여기 있는 원래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가 존재를 했죠. 이번에는 칼륨 통로가 열리게 돼요.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칼륨 이온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때 또 뭐가 항상 작동을 한다? 펌프가 항상 작동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재분극에서는 다시 밖에 양전하를 띄고 아니 음전하를 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점점 바뀌면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분극에서 탈분극, 자극을 받은 상태에서는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Na 플러스 통로가 열림.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요? 아니 밖에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이제 탈모각에서 재분구 상태로 갈 때는 탈모각 상태에서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통로가 열리는 거. 그리고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안에서 밖. 근데 이때 항상 작동하는 펌프가 있다고 했죠. 펌프. 이 펌프에서는 나트륨 이온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안에서 밖으로. 칼륨 이온은 밖에서 안으로 해서 농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 좀 해요. 이걸 하나 말았구나. 뒤에. 여기까지 나눠봅시다. 이 그래프. 여기서 이제 그릴 데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때 막정리 값이 휴지정이니까 마이너스 70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70으로 시작을 해서 플러스 3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탈모 상태일 때. 그리고 다시 재분구 상태일 때는 떨어져서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 이 부분이 마이너스 80.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30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동 전이인데 활동 전이가 플러스 100만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상태는 둥근이죠. 여기까지는 둥근 상태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70으로 지금 막전기 값이 일정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부분은 뭐예요? 여기는 탈분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탈분극이다. 자, 그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 상태. 여기는 재분극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 다시 둥근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아두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막정이 그래프고 이건 뒤에 전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좀.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막정이와 이온의 막투가도 부분 보여요? 막투가도를 보면 먼저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근데 칼륨 이온은 더 느리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랑 칼륨 이온 중에 어떤 게 막투가도가 더 높아요? 나트륨 이온이 되죠. 이 나트륨 이온은 한 번 들어올 때 칼륨 이온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탈모각 상태에서는 지금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재분구 상태에서는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재분구 시점, 여기 뒤에가 재분구 시점이 탈모 시점보다 더 뒤에죠. 그래서 이 뒤쪽에서는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가 더 높은 상태이다 라는 거까지 알아두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 좀 해봐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이 통로랑 펌프가 있었죠. 통로랑 펌프. 이 통로는 지금 이온이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니까 얘네는 확산 과정으로 이온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해줘요. 근데 이 펌프를 통해서 이온이 이동할 때는 ATP라고 들어봤어요?
그 앞에 ATP라는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통로랑 pom프가 어떻게 이온이 이동하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지워도 되나요? 자, 그럼 이거 다 썼을 때 여기에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은 이 부분은 뭐예요? 어떤 과정이요? 탈분극이 되는 거고,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는 부분은 재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주고. 지워졌어. 그 뒤에 전달 부분 한번 가볼까요? 전달까지 하고 문제를 좀 풀게요. 이 부분을 또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19페이지에 그 그래프 나와 있는 거 있죠? 막전이 그래프. 거기 보면은 지금 이 축삭돌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리고 각각 자극을 여기에다 줬을 때 이 지점을 A, B, C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자극을 가장 먼저 받은 지점은 어디예요? 여기에 자극을 주면 이렇게 흐르니까 A가 가장 먼저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극을 받으면 막전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A에서 가장 먼저 막전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텀을 두고 B가 자극을 받죠. 그럼 B는 이제 A보다는 조금 더 늦게 막전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C는 그 다음으로 또 자극을 받는 거니까 또 A, B보다 조금 더 늦게 막전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형태가 나오겠죠. 너무 빨리.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같은 시간에서 측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T1에서 측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A는 여기라고 할게요. T1을 3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3이에요. 그러면 A는 이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제 막전이 값이. 근데 같은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겠죠. 0부터 3까지. 그러면 B는 0부터 3까지로 되면은 이쯤 위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C도 보면은 C는 0부터 3까지 해서 뭐 이렇게 위치를 할 수 있겠죠. 약간 잘못 그렸네요. 0부터 3까지. 그럼 우리 지금 T가 3초였을 때 이 지점을 다 찍어봤을 때 A는 A는 여기 이 지점이 막전이 값이 되는 거고 B는 여기가 막전이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C는 여기가 막전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 다른 막전이 그래프지만 이거를 하나로 딱 합쳐주면은 A는 여기가 A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B가 되고 이 부분이 C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자극 지점으로부터 더 가까울수록 A, B, C 순으로 가깝죠. 더 가까울수록 이 막전이 그래프에서 더 오른쪽에 위치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 그래서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는 A, B, C지만 이 막전이 그래프에서는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의 순서가 A, B, C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둬요. 또 뒤에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넘어가서 전달 방법을 가볼게요. 시냅스 전달. 자, 우리 전도는 아까 한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이렇게. 양방향으로 흐르는 게 전도였고, 전달은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일어나는 게 전달. 자, 반대로는 작용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이 전달 과정을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지금 여기는 이 암 뉴런의 축삭돌기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가지돌기 부분이죠.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여기가 축삭돌기 끝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뒤에 있는 거 뒷뉴런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뒷뉴런의 가지돌기 이렇게 가지가 있겠죠? 여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너무 약간 간격을 좁게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가 이제 자극을 줬을 때 이 안에 존재하는 이제 시냅스 소포라는 게 존재를 해요. 왜 보이죠? 이 안에 존재하는 시냅스 소포. 근데 이제 이 자극이 이렇게 딱 해서 여기쯤에 도달을 하면은 이 시냅스 소포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아세틸콜린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자극이 딱 여기에 도달을 하면은 이 시냅스 소포가 이 축삭돌기 이 끝에 세포막이랑 이렇게 딱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냅스 소포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서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가지돌기의 수용체, 이게 수용체거든요. 가지돌기의 수용체랑 이렇게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 그러면은 이 수용체랑 결합을 한 이 아세틸콜린이 다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때 여기 이 세포가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글씨가 너무 안 써지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아세틸콜린 그럼 이 수용체랑 딱 결합을 하면서 우리 여기에 존재하는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돼요. 여기 나트륨 통로가 존재를 했었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은 이제 탈모급 상태였죠.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탈모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극을 받은 게 탈모급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전달 과정. 이건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랑 전달 다시 한번 보면은 전도는 양방향으로 흐르는 건데 전달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이렇게는 흐를 수 없고 또 여기서 이 전도가 전기적 성질을 띈다고 했죠 아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얘가 뭐 있지? 안 쓴색이 얘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전도는 전달은 뭐를 통해서 지금 활성화가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을 통해서 이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전달은 아세틸콜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을 띈다.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세틸콜린을 이용해서 이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약물이 시냅스 전달에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약물의 각성제 들어본 적 있어요? 각성제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이거 많이 먹죠. 커피, 카페인, 니코틴 이런 게 있고 진정제 말 그대로 약간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긴장과 통증을 반대로 완화시키는 역할. 그래서 알코올이나 미당 전락 같은 게 좀 그냥 알코올 이런 것만 알아둬요. 그리고 환각제도 이 비정상적인 시냅스 전달을 일으켜서 인지 능력을 왜곡하고 환각 상태를 만들어내요.